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전 세계의 굵직한 동향과 대한민국 핵심 속보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간밤 중동 협상 파국으로 글로벌 경제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끝내 결렬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헝가리에선 야권 티서당이 압승하며 16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뼈아픈 오폭 참사와 IT 압사 사고, 치안 불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페루 대선 소식까지 해외 주요 토픽 5가지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1% 안팎으로 묶이며 대출 한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발 경제 충격에 대비해 비상경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스라엘 간의 외교적 설전, 완도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관 순직 소식, 그리고 해군 고속정 번호 부활 소식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21시간 마라톤 평화협상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미 해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봉쇄 소식에 브렌트유가 7.47% 급등해 102.31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에너지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란 역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며 전 세계적인 경제 안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16년간 장기 집권해온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티서당에 참패했습니다. 티서당은 53.41%를 득표해 개헌이 가능한 138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역대 최고인 79.51%의 투표율은 부패 청산과 친유럽 노선으로의 복귀를 열망하는 헝가리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주에서 비극적인 오폭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을 쫓던 나이지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지리마을의 민간인 시장을 반군으로 오인해 폭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인과 주민 등 최대 20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계속되는 군의 오폭 사고로 군 정보망 붕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치안 불안을 겪고 있는 IT에서 또 다른 비극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시타델 요새에서 열린 연례축제 도중 폭우를 피하려던 수천 명의 인파가 좁은 입구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30명이 숨졌는데 현장 학습을 온 어린 학생들이 다수 희생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교체된 페루에서 35명의 대선 후보가 난립하는 극도의 혼란 속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최근 살인과 갈취가 5배나 폭증하면서 국민 84%가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마존 거대 교도소 건설 등 극단적인 철권 통치를 내세운 후보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과반 득표자가 없어 6월 결선 투표로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가혹 행위를 비판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이례적인 외교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며 전시 사례를 홀로코스트에 빗대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를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를 언급하며 재반박에 나섰고 외교부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팽팽한 외교적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의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119 대원 2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초기 진압 후 장부를 잡기 위해 내부로 다시 진입한 지 불과 3분 만에 치명적인 유증기 폭발이 일어나며 퇴로가 끊긴 겁니다. 일남 이녀의 가장인 박승원 소방이와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노태용 소방사의 숭고한 희생에 국민적 애도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으로 국내 경제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종전이 선언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경제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혜택인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30%포인트 늘리고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입 차액 지원에 추경 6,700억 원을 즉각 투입할 방침입니다. 올해 은행권 대출 시장이 사실상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안팎으로 강력히 묶으면서 대형은행 한 곳당 한 달에 내줄 수 있는 대출액이 1,000억 원 남짓으로 급감했습니다. 빚장이 걸린 시중은행 대신 1분기에만 인터넷 은행으로 5,500억 원이 넘는 수요가 몰리는 뚜렷한 풍선 효과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해바다를 피로 지켜낸 영웅, 참수리 고속정 325호와 357호의 이름이 다시 부활합니다. 해군은 제1차, 2차 연평해전 당시 몸을 던져 NLL을 사수했던 이들의 함정 번호를 신형 차세대 고속정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건조되는 130mm 유도로켓 장착 고속정에 영웅들의 이름을 새기며 굳건한 대북 억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총평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로 초래될 글로벌 에너지 대란 우려 속에서 헝가리의 우파 철권 통치 붕괴, 나이지리아 오폭과 IT의 압사 참사, 치안 붕괴에 시달리는 페루 대선까지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낳은 외교적 파장 속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방어와 역대급 가계대출 조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방 영웅들의 안타까운 순직과 연평해전 영웅 참수리 고속정의 부활은 혼란한 시대 속 우리 사회의 굳건한 안전망과 안보의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산업 및 시장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봉쇄의 여파로 브렌트유가 $102를 돌파하며 정유 및 해운 테마의 강력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빗장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주가 단기적인 실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긴장 구조와 맞물린 첨단 해군 전력 관련 방산주, 대중교통 K패스 수혜 모빌리티 결제 산업, 소방 불연 자재 산업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동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하게 시험받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냉철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